날카로운 통증이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어났어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컸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크기였습니다. 몸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누가 내 위에 있는 거지? 위에서 낮은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아,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어둠 속에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혜진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완전 헬쑥해졌어. 수연이의 영상통화 속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이 먼저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거칠어진 피부, 생기 없는 표정. 42살, 외국계 제약회사 부장. 이혼한 지 2년째였습니다. 수연아, 정말 괜찮아. 그냥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그래. 하지만 수연이는 제 거짓말을 단번에 간파했어요. 20년 지기 친구니까요. 야, 이혜진,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이번 주말에 우리 펜션으로 와. 응? 내가 제대로 쉬게 해줄게. 펜션. 거기 강원도 아니야? 너무 멀잖아. 멀긴 뭐가 멀어. 서울에서 2시간이면 와. 주말에 딱 이틀만 있다가 가. 여기 공기 진짜 좋고 뷰도 끝내줘. 요즘 힐링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수연이는 3년 전 남편 민우 씨와 함께 강원도로 내려가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빡빡한 삶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며 과감하게 결정했었죠. 저는 그때 부러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반면 저는 그 시기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거든요. 7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 차가워진 감정,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관계. 그래,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갈게. 금요일 오후 저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에 작은 캐리어 하나만 싣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점점 푸르러지는 산들, 맑아지는 하늘, 한적한 시골길. 가슴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펜션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나무로 지어진 2층 건물, 넓은 마당, 그리고 뒤로 펼쳐진 산의 능선. 수연이가 자랑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혜진아, 현관에서 수연이가 활짝 웃으며 뛰어나왔어요. 여전히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죠. 강원도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여기 진짜 멋있다. 그치?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 와봐야 안다니까. 수연이는 제 손을 잡고 펜션 안으로 안내했어요. 1층은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연결된 넓은 공간이었고 통창으로 보이는 정원 뷰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민우 오빠는 오빠, 서울에 큰 프로젝트 때문에 올라갔어. 이번 주는 계속 거기 있을 거야. 요즘 건축, 설계 일이 바쁘대. 민우 오빠,
수연이의 남편이자 제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배였어요. 건축학과 2년 선배셨죠.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수연이와 결혼할 때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럼 우리 둘이서만 있는 거네? 응. 완전 자유롭게 놀 수 있어. 다른 손님들도 없어. 이번 주는 예약 안 받았거든.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편하게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캐리어 그것만 가져왔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 거 쓰면 돼. 응. 짧게 왔으니까 간단하게만 챙겼어. 수연이는 제 캐리어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 나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나는 나무 소리가 정겨웠어요. 여기가 마스터룸이야. 여기서 자. 문을 열자 넓은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아늑한 조명, 그리고 커다란 창문으로 보이는 산 풍경. 완벽했어요. 너는? 나는 옆에 작은 방에서 잘게. 여긴 원래 우리 부부방인데 오빠 없으니까 내가 써. 침대 진짜 편해. 고마워. 수연아. 뭘? 우리 사이인데 일단 씻고 내려와. 저녁 준비할게. 수연이가 나가고 저는 잠시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본 게. 이혼 후 저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외로움을 느낄 틈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고 집에 가면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이 보였고 가끔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샤워를 하고 간단하게 청바지와 니트를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1층에 내려가니 수연이가 테라스에 테이블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와, 뭐야, 완전 근사한데? 테이블 위에는 치즈 플래터, 과일, 그리고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캔들까지 켜져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로맨틱했어요. 오늘 날씨 완전 좋잖아. 여기서 먹어야지. 저기 보이는 별 좀 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진짜 예쁘다. 그치? 나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게 이 밤하늘이야. 매일 봐도 안 질려. 우리는 테라스 의자에 앉았어요. 수연이가 와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자, 일단 한잔 하자. 혜진아, 고생 많았어.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려 퍼졌어요. 시원한 화이트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어요. 수연아, 너 여기 와서 행복해? 응. 진짜 행복해. 처음엔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서울로 돌아가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아. 민우 오빠도 되게 좋아해. 부럽다. 오빠랑 사이도 좋고. 수연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는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만날 생각도 없고. 왜? 이혼한 지 벌써 2년 됐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봐야지. 글쎄, 솔직히 무서워. 또 상처받을까봐.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알코올이 몸속으로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이 너무 심하게 굴었잖아. 외도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걸 겪고 나니까
남자들이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 혜진아, 다 그런 건 아니야. 좋은 사람도 많아. 알아. 근데 선뜻 마음이 안 가. 그냥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게 편한 것 같아. 수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너무 그렇게 살지 마. 넌 아직 젊잖아. 42살이 무슨 늙은이야. 진짜 멋진 남자 만나서 다시 사랑도 하고 그래야지. 하하. 고마워.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 그런 것?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스킨십이랄까. 수연이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요. 뭐야? 이혼하고 계속 없었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2년째. 헐. 진짜. 그럼 너무 안 좋은데. 건강에도 안 좋고. 창피하게. 근데 뭐. 별로 생각도 안 나더라. 일하느라 바빴고. 그래도 그렇지. 혜진아. 진짜 사람 좀 만나봐. 아니면 혼자서라도. 야. 우리는 깔깔대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와인 한 병이 금방 비었어요. 수연이가 두 번째 병을 땄습니다. 오늘 취하자. 완전 취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 좋아. 내일은 주말이니까. 두 번째 와인이 열리고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학 시절 추억, 첫사랑 이야기, 결혼 생활의 애환, 앞으로의 계획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나 취했나 봐. 머리가 띵해. 수연이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며 말했어요. 저도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몸이 나른했어요. 나도. 와인이 생각보다 독하네. 혜진아, 이제 자러 가자. 내일 아침에 브런치 해줄게. 응. 그래. 우리는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마스터룸 기억하지? 여기. 수연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응. 고마워. 수연아. 나는 옆방에서 잘게.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알았어. 잘 자. 수연이가 나가고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귀찮았어요. 그냥 이대로 자고 싶었습니다. 청바지 단추만 풀고 니트는 그대로 입은 채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어요. 베개에서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수연이가 쓰던 베개인가 봐요. 편안하고 안정되는 향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이 아른거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잘했어.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잠이 빠르게 몰려왔어요. 마지막으로 떠올린 생각은 내일 아침 수연이가 해준다는 브런치가 기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편안하고 안전한 잠이라고 믿으며. 하지만 몇 시간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발밑으로 차가운 모래가 느껴지고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와인 때문인지 꿈이 몽환적이었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아니면 2시간? 깊은 렘 수면 상태에서 제 몸은 무의식 중에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와인 기운 때문에 몸이 화끈거려서 이불을 걷어찼어요. 니트가 배 위로 올라가고 청바지 지퍼도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침대를 비추고 있었죠.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아무 걱정도 스트레스도 없이 그저 잠들어 있는 시간. 서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던 안정감이었어요. 이곳에는 저와 수연이 단둘뿐이었으니까요. 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캠퍼스를 걷고 있었죠. 벚꽃이 흩날리고 수연이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 민우 선배다. 꿈속에서 수연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 멀리 건축학과 건물 앞에서 민우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 환한 미소. 왜 갑자기 민우 오빠가 꿈에 나타난 걸까요? 아마 오늘 수연이와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들어서 그런가 봐요. 무의식이 기억을 끄집어낸 거겠죠. 꿈속의 시간은 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때로는 고향 바닷가에 있었고 때로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이었어요. 얼마나 더 잤을까요? 꿈속에서 저는 누군가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느린 왈츠였어요. 상대방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은 따뜻했습니다. 강하게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음악이 흐르고 우리는 천천히 돌았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의식이 너무 깊은 곳에 잠겨 있었거든요. 아마 수연이가 화장실 가다가 눈을 잘못 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춤은 계속되었고 음악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상대방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났어요. 펜션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 평화로운 강원도의 밤이었죠. 마스터룸 안. 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청바지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니트는 가슴 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와인에 취한 잠은 무거웠고 의식은 몽롱했어요. 꿈속에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로비에 있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혜진 씨. 낮고 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꿈속이라 그런지 모든 게 느렸습니다. 혜진 씨, 이쪽으로.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날 수 없었어요. 의식의 수면이 너무 깊었거든요. 와인이 제 몸을 깊은 잠 속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꿈은 계속 변했어요. 때로는 회사 복도를 걷고 있었고 때로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둡고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누군가의 품 안 같았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제 피부를 감쌌어요. 이건 무슨 꿈이지? 어렴풋이 생각했지만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라고만 받아들였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펜션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1층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수연이는 작은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지게 될 것이었어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밤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꿈속에서 저는 계속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었어요. 너무 편안해서 더욱 깊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어요. 베개에서 나는 향인가 싶었지만 어딘가 다른 향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성적인 향수 냄새 같기도 했어요. 이상하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꿈이니까요. 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온기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옆에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생한 꿈, 너무 현실적인 꿈. 와인을 마신 날엔 항상 이런 꿈을 꾸곤 했거든요. 감각이 살아있는, 마치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 같은 꿈들을.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을 뿐이었어요. 창밖에서는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방 안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있었기에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향해서. 꿈속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손가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생생했어요. 이건 진짜 같은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의식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와인의 마취 효과는 강력했어요. 저는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고 깊은 잠 속에. 그리고 그 잠 속에서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방문이 조용히 열렸을 때 저는 여전히 꿈속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을 때도, 침대가 살짝 가라앉았을 때도 저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생생하고 현실적인 꿈.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현실의 시작이었어요. 다만 저는 아직 몰랐을 뿐이죠. 완전히 깨어나기 전까지는. 새벽 2시 서울 강남구 어느 오피스텔.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아 설계 도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형 복합상가 건물이었어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서 며칠째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죠.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피곤했어요. 일주일째 강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보고 싶었어요. 아내의 환한 웃음, 따뜻한 손길, 함께하는 저녁 시간들. 결혼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연이는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문자를 확인했어요. 수연이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죠. 오빤 언제 와? 혜진이 왔어. 오랜만에 셋이서 술 한잔하면 좋을 텐데. 혜진. 수연이의 대학 동창이자 그의 후배였습니다. 조용하고 똑똑했던 여자였어요. 대학 시절 가끔 캠퍼스에서 마주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웠어요. 좋은 사람인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싶었죠. 민우는 다시 도면을 펼쳤습니다. 마무리까지
최소 3일은 더 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클라이언트였습니다. 민우 선생님, 죄송한데요. 프로젝트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네? 그게 무슨...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일주일 동안 밤샘에서 작업한 프로젝트가 갑자기 보류라니. 허탈했습니다.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20분. 지금 출발하면 새벽 4시쯤 도착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수연이는 자고 있겠지만 조용히 들어가서 옆에 누우면 되겠죠. 민우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도면 파일, 몇 벌의 옷까지. 오피스텔 불을 끄고 차 키를 잡았어요.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니 도로가 한산했어요. 고속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화물차가 지나갈 뿐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재즈가 흘러나왔어요. 민우는 핸들을 잡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연이와 함께 강원도로 내려온 지 3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서울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시골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수연이는 행복해 보였고 자신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어요. 물론 가끔 이렇게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맡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강원도에서 작은 일들을 하며 보냈습니다. 행복했어요. 1시간 반을 달렸을까요? 강원도 경계를 넘었습니다. 산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를 정도로. 새벽 4시 10분 펜션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수연이와 혜진이 모두 자고 있는 모양이었죠. 민우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럭에서 가방을 꺼내고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요. 현관에 들어서니 거실이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 둘이 와인 마셨구나. 민우는 미소 지었어요. 수연이가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니 기뻤습니다. 신발을 벗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작은 방 문을 봤습니다. 혜진이가 저기서 자고 있겠죠. 민우는 마스터룸으로 향했습니다. 자신과 수연이가 쓰는 방이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가 보였어요. 수연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쯤 걷혀져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히 수연이겠죠. 민우는 살며시 미소 지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벗었어요. 셔츠, 바지를 벗어 의자에 걸쳐 놓았습니다. 침대로 다가가며 생각했어요. 깨우지 말고 조용히 누워야겠다. 하지만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았을 때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나 떨어져 있었잖아요. 보고 싶었어요. 안고 싶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추고 침대에 누웠어요. 수연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옆으로 다가가 팔을 뻗었습니다. 수연이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수연이가 입는 잠옷이 아니었어요. 니트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 있다고 옷 갈아입기 귀찮았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수연이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익숙한 향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수연이가 쓰는 샴푸 냄새가 아니었어요. 조금 더 달콤하고 이국적인 향이었습니다. 샴푸를 바꿨나? 민우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여자들은 가끔 화장품을 바꾸잖아요. 손을 올려 수연이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피부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우는 조금 더 대담해졌어요. 일주일 만이었으니까요. 보고 싶었고, 안고 싶었고, 더 가까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니트 위로 허리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와인을 많이 마셨나 봐요. 평소 수연이도 술 마신 날엔 이렇게 곤히 잠들곤 했으니까요. 민우는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몸을 밀착시켰어요. 그때 수연이가 작게 신음을 냈습니다. 민우는 멈췄어요. 깨어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였습니다. 잠꼬대였던 모양이에요. 안심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니트 속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피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매끈하고 부드러웠어요. 수연이 피부가 이렇게 좋았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잊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정확히 볼 수도 없었고 그냥 오랜만이라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민우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애무를 계속했습니다. 아내를 깨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닿고 싶었어요. 상대방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지고 몸이 살짝 떨렸어요. 민우는 그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이도 무의식 중에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요. 더욱 대담해졌어요. 니트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와인에 완전히 취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우의 입술이 상대방의 어깨에 닿았어요. 목덜미를 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작은 신음만 새어나왔을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신음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어요. 수연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고 입술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분, 아니면 몇십 분, 민우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그리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몸도 점점 더 뚜렷하게 반응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몸이 떨렸고 작은 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우는 확신했어요. 수연이도 원하고 있다고. 비록 잠들어 있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청바지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여전히 수연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마지막 옷까지도 벗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완전히 밀착했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았어요. 뜨거운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해, 여보. 그렇게 속삭이며 민우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의 몸속으로. 그 순간 침대 위에 누워있던 수연이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지 못했어요. 상대방이 수연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여전히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안고 있다는 달콤한 착각 속에요. 그리고 수연이가 아닌 혜진은 그 순간 악몽 같은 현실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꿈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끔찍한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으니까요. 날카로운 통증이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어났어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컸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크기였습니다. 몸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누가 내 위에 있는 거지? 위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어둠 속에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밀쳐내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와인 기운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때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야. 여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수연이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민우 오빠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떡하지? 말해야 하나? 아니라고. 저는 혜진이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민우 오빠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통증은 점차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적응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찢어질 것 같던 아픔이 둔한 압박감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야 하는데, 두려워해야 하는데 몸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우 오빠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깊게, 또 다른 신음이 제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2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이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억눌렸던 욕구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절친의 남편과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제 몸이 이렇게 솔직하게 반응한다는 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민우 오빠의 움직임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점차 본능적으로 변해갔어요. 여보, 좋아?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수연이에게 하는 말이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숨을 헐떡이며 이 상황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았어요. 자는 척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깨어났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의 반응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피부는 달아올랐고 온몸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민우 오빠가 제 목을 따라 입맞춤을 했어요. 귀를, 어깨를, 쇄골을. 뜨거운 입술의 감촉이 피부에 남았습니다. 사랑해. 그렇게 속삭이며 더욱 깊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렬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크기였고 깊이였고 강도였습니다.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몸 속 깊은 곳까지 닿는 느낌. 온몸의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너무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우 오빠의 움직임은 점점 더 빨라졌어요. 호흡도 거칠어졌고 몸에서 뜨거운 땀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결국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민우 오빠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깬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계속 눈을 감은 채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규칙적인 호흡을 흉내내려고 애썼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다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고 더욱 강하게.
참을 수 없었어요. 신음이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민우 오빠는 그 소리를 허락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손은 제 허리를 잡고 다른 손은 제 손을 찾아 깍지를 꼈어요. 친밀한 스킨십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나 할 법한. 저는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온기가 좋았어요. 미쳤어. 내가 정말 미쳤어.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몸은 계속 반응했습니다. 허리가 저절로 움직였어요. 리듬에 맞춰서 민우 오빠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아내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수연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절친의 남편과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었어요. 마음은 거부하는데 몸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우 오빠가 속도를 높였어요. 호흡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아, 여보. 곧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 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민우 오빠가 깊게, 아주 깊게 들어왔습니다. 낮은 신음과 함께 그의 몸이 떨렸어요. 동시에 저도 느꼈습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렬한 쾌감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아,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었어? 7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민우 오빠는 제 위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해, 여보. 그렇게 속삭이며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키스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여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민우 오빠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여전히 저를 안고 있었어요. 등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잘 자, 여보. 마지막 속삭임. 그리고 그의 호흡이 점차 고르게 변했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금방 잠에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희미한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현실감이 없었어요.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의 감각은 생생했어요. 몸 안에 남아있는 뜨거운 흔적, 피부에 남은 입맞춤의 자국, 허리를 감싸고 있는 팔의 무게,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민우 오빠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음속으로 절친에게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럽게도 아직도 몸은 흥분 상태였어요. 방금의 쾌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싫었어요. 역겹고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민우 오빠는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팔에 안긴 채 천장만 바라봤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곧 아침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민우 오빠가 제 얼굴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연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관계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고, 운명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춰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한숨도 못 잔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고른 숨소리. 민우 오빠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인기 많던 선배였죠. 지금도 여전히 멋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얼굴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떡하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곧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충격, 분노, 혐오?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조용히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민우 오빠가 깨기 전에 방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움직이면 깰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때였습니다. 민우 오빠의 눈이 떠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졸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흐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몇 초가 흘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민우 오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민우 오빠는 이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그리고 제 몸을 봤어요. 우리 둘 다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술에 취해서 꿈인 줄 알았어요. 민우 오빠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황급히 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지를 입고 셔츠를 걸치는 동안 그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저도 서둘러 이불로 몸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어젯밤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했는지, 어떤 소리를 냈는지,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두 기억나고 있었어요. 수연이인 줄, 아내인 줄 알았는데 민우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어둠 속이라 정말 몰랐어. 저도 처음엔 꿈인 줄. 우리는 서로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수연이는 절대 알면 안 돼. 민우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절대로. 이건 착각이었어. 불가항력이었다고.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착각이었고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제 몸이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했는지,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았는지를. 그게 더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옷 입어. 민우 오빠가 눈을 돌리며 말했어요. 저는 서둘러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주었습니다. 청바지, 니트, 속옷. 어젯밤의 흔적들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몸 곳곳이 욱신거렸어요. 특히 허리와 다리 사이가 아팠습니다. 민우 오빠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 저 화장실 좀.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와. 저는 서둘러 방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일어난 일이야. 꿈이 아니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부은 얼굴, 그리고 목과 어깨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들. 민우 오빠의 입술이 지나간 흔적이었어요. 손으로 자국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뜨거운 것 같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방 쪽을 봤어요. 수연이가 자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아직 조용했어요. 다행히 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마스터룸으로 돌아갔어요. 노크를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 오빠는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아니야. 나도 깨어났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사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절대 비밀이어야 해. 민우 오빠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연이가 알면 모든 게 무너져.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알게 되면 우리의 우정은 끝날 거예요. 아니, 우정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파괴될 겁니다. 이건 사고였어. 우리 둘 다 의도하지 않았고. 네, 알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순수한 사고였을까? 제가 중간에 깨어났을 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멈추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몸이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여는 소리, 발걸음 소리. 수연이가 깨어난 거였습니다. 민우 오빠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왔어? 복도에서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오빠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응. 새벽에 도착했어.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돼서. 헐. 진짜. 왜 깨우지 않았어? 자고 있길래 그냥 조용히 들어왔지. 복도에서 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연기해야 해. 아무렇지 않은 척.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깼어?
수연이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응, 지금 일어났어.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가 들어왔어요. 활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잘 잤어? 민우 오빠가 새벽에 왔대. 깜짝이지? 그래? 몰랐어. 수연이가 제 얼굴을 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아, 그냥 술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파서. 그랬구나. 우리 어젯밤에 와인 좀 많이 마셨지. 아래 가서 해장국 끓여줄게.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웃어주는 친구를 제가 배신했어요. 고마워.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갔어요. 민우 오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오빠, 피곤하지? 샤워하고 좀 쉬어. 응, 그래야겠다. 민우 오빠가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어. 금방 할게.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어젯밤 마셨던 와인병이 보였어요. 모든 게 그 와인 때문이었습니다. 술만 마시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민우 오빠가 서울에 있었어야 했어요. 프로젝트가 취소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가 이 집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혜진아, 커피. 수연이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줬어요. 고마워. 커피를 마시며 평정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옆에 앉아 환하게 웃었어요. 오빠가 오니까 좋다.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 예전 대학 때 생각나지 않아? 응, 그러네. 대학 시절. 우리는 가끔 함께 어울렸었어요. 민우 선배, 수연이, 그리고 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 점심에 뭐 해줄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아니야. 나 오늘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헐, 왜? 내일까지 있기로 했잖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 수연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점심은 먹고 가. 응, 그럴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욕실에서 민우 오빠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온 모습이었어요. 오빠, 커피 줄까? 아니, 괜찮아.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민우 오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수연이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민우 오빠도 다시 내려왔어요. 우리 셋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아침 식사 같았지만 실제로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우 오빠와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왜 다들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수연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민우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혜진이도 숙취 때문에 힘들어 보여. 내가 너무 많이 마시게 했나 봐. 아니야. 괜찮아.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식사는 고역이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몇 숟가락 떠먹고는 그만뒀습니다. 많이 먹어. 배불러. 잘 먹었어. 식사를 마치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가야 해?
좀 더 있다 가지. 수연이가 아쉬워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에 다시 올게. 그래. 조심히 가. 민우 오빠는 2층에 있었어요. 인사도 없이 떠나는 게 이상할 것 같아서 불러야 했습니다. 오빠, 저 갈게요. 2층에서 민우 오빠가 내려왔어요. 아, 그래. 조심히 가.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연이를 안았어요. 수연아, 고마웠어. 정말 무슨 소리야. 자주 놀러와.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응, 그럴게. 펜션을 나섰습니다. 차에 탔어요. 백미러로 수연이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밝게 웃으며 저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펜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후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왜 하필 제가, 왜 하필 민우 오빠가,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평생 가져가야 한다는 것. 고속도로를 달리며 계속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혜진아,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괜찮아? 응, 미안. 일이 너무 바빠서.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날이 생각났어요. 어둠 속에서 느꼈던 감각들. 민우 오빠의 뜨거운 숨결. 그리고 제 몸이 보였던 솔직한 반응들. 잊으려고 애썼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수연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이가 서울에 올라온다고 했어요. 혜진아, 만나자. 보고 싶어.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살 빠진 거 아냐? 많이 힘들어 보여. 아니야. 그냥 다이어트 중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진짜 괜찮아? 뭔가 이상해. 괜찮아. 정말. 수연이는 민우 오빠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가 요즘 이상해. 말도 없고 자꾸 피하는 것 같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럴까? 모르겠어. 무슨 고민이 있나 봐.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래. 민우 오빠도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그날 밤에 비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펜션 놀러 와. 응. 그래.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수연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 끝난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날 밤의 비밀. 평생 가져가야 할 무거운 짐.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하지만 잊고 싶은 그 감각들. 모든 것이 제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영원히. 밤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와인을 마시지 않았다면, 마스터룸이 아닌 다른 방에서 잤다면, 민우 오빠가 서울에 그대로 있었다면, 하지만 만약은 의미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수연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날 밤이 떠오르면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 몸은 아직도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잊어야 하는데 잊을 수 없고, 후회해야 하는데 온전히 후회할 수 없는 이 복잡하고 모순된 감정들을. 이것이 바로 금단의 대가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한밤의 착각이 평생의 짐이 되어버린 것. 그리고 저는 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영원히.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